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공철학 인문학 기술의 통합 최적화 40강 노후 대책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아유,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분의 2 지점 나왔어요. 60강 얘기해서 3분의 2 지점 온 게 오늘 노후 대책입니다. 나는 노후 대책에 대해서 다 마련해놔서 걱정 없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노후 대책 걱정 없다. 우리 김재유 분 들은 거 보니까 이진호 박사님은 노후 대책이 다 완벽하게 돼 있으십니까? 예, 뭐 영적인 측면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연금도 잘 나오고 뭐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뭔가를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후 대책을 잘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빠르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에 공부 왜 하느냐? 우리가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한다. 오늘은 여기 노후 대책하고 있습니다. 45강까지가 인문학이 끝나면요. 46강부터는 기술에 대한 얘기 부분이고요. 만사형통에 대한 얘기는 요 세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였고요. 개념 얘기를 반드시 잘 알아야 집사람 설득을 잘하고 그다음에 고객 설득을 잘하고 투자자 설득을 잘할 수가 있죠. 요 빨간 글씨 써놓은 거는 전부 책의 정보 챕터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이것이 우리 생존 전략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대한특구의 우리 백종태 박사님이 준비하시는 생존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개념을 얘기할 때 모든 걸 뭘로 해야 돼요?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로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말, 행동을 하는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디딤돌, 대원부터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야 되는데 대원 얘기를 하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좀 틈나는 대로 나는 대원이 뭐다. 오늘 이제 주민보 대표님은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대원을 잡으셨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방향과 방법을 알고 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드리고 있고요. 우주와 인간의 역사가 10,000년 전에 영성이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고 2,500년 전에 철학이 나왔고 500년 전에 근대 과학 기술이 나온 게 이제는 하나로 모이는 삼위일체가 될 부분이 되는 게 됐다. 왜? 2022년도에 양자 부분이 드디어 노벨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에 이루어져요. 왜? 근대과학기술은 어디서 나왔어요? 지동설이 증명되는 순간부터 이것이 나왔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138억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물리와 화학이라는 부분이 존재라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을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생물이 어느 별에서도 지금 지구에도 생물이 살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존재라는 부분을 아는 부분이 사성제를 통해서 할 정도로 가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은 요 얘기에 대한 도덕적인 얘기의 요 네 가지 부분을 좀 더 잘 해야지만 우리가 뭘 해요? 창조를 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창조를 잘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AI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도덕 유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8정도의 생존 기술이 창조 기술을 오늘 좀 더 집중적할 부분에 생각, 말, 행동이 어떻게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정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명, 이 정명은 이 세 개가 합쳐진 거예요. 정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명은 생활이에요. 생활이라는 말은요,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차다 이런 얘기예요.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요,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차다는 얘기.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자기 직업 혹은 살아가면서 생업이 있는 게 정명이에요. 대충 그냥 돈 있다고 그쵸? 저 연금 많이 탄다고 그냥 놀자 그냥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뭔가 자기가 생업, 직업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게 정명입니다. 그때 이 정명의 생활이
생기가 돌고 활기가 찬 이 기가 뭐냐면은 에너지고 빛이고 영이고 전지전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을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정명이라는 게 바른 생활이라는 게 뭐냐? 바른 생활이라는 건 바른 습관이에요. 이걸 까르마, 팔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오식, 안이비설신이 눈, 귀, 코, 혀 해가지고 전오식 센서에다가 그 다음에 육식, 머리, 인공지능은 그냥 이 지능에 대한 얘기죠. 칠식에 대한 얘기. 낸데, 내가 분별하고 있는 낸데에 대한 얘기에서 팔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습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얘기는 결국은 호흡을 하자는 얘기는 칠식에서 팔식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웨이가 문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렸죠. 자, 그래서 바른 습관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생각과 말과 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만 이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줄 한 문줄 읽어볼까요? 주민보 대표님 바른 생각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마이크 켜시고. 바른 생활이란 바른 습관, 까르마, 팔식인가요? 습관이다. 요 바른 생각만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씩 읽어보자고. 바른 바른 생각은 는 기쁨에 넘치고 환희에 차고 고귀한 생각이며, 네, 거기까지. 자, 우리 주 대표님은 앞으로 바른 생각을 앞으로 하실 거예요. 맞죠? 예, 예. 기쁨에 넘치고 환희에 차고 고귀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최관영 박사님, 바른 말만 읽어보세요. 바른 말은 진리가 담기고 전체 이롭게 하며 인연과를 깨쳐 모두를 살리는 말이며. 자, 요거 앞으로 최관영 박사님 하실 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바른 행동, 우리 이진호 박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바른 행동은 사랑이 담기고 고마움이 넘치며 즐거우며 보답하는 행동이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하실 수 있죠? 하시고 계시죠? 아, 예, 예. 예, 예. 아, 우리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부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하시죠? 이 부분이. 그래서 바른 생활로 잠 잘 자야 돼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적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고 그러는데 우리 이두표 대표님처럼 밤새 가지고 일하고서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이게 리듬이 깨져요. 그렇죠? 수분을 하루에 2리터 씩 먹어야 돼요. 수행을 자기 나름대로 목표 세운 걸 그걸 빛나게 해가지고 수승. 이건 뭐냐면요. 물은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화, 강, 내려가야 돼요. 우리 승강기 할 때 승은 올라가는 거고 강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강기거든요. 이 부분이. 수분은 올라오고 화는 내려가는 이 부분이 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야 할 거 하면서 정진하는 습관. 습관이 한 번 되는 건 아니에요. 정진해야 돼요. 이 부분이.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일단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노후 대책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노후 대책 오늘 이제 주 메이커예요. 자, 1번 김재 이두표 대표님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의견 주세요. 예, 예. 1번, 노후 대책은 늙음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now, here, 여기에서의 삶을 더 익어가게 하는 것이다. 의견. 의견 한번 주세요. 예, 뭐, 세월이 가을, 그, 시간의 감을 탄식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어, 준비를 잘 하는, 뭐,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예. 우리 지금 모두가요, 아직 떫은 과일이에요. 떫으면서 지금 익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게 나이가요, 70이 됐든요, 50이 됐든 40이 됐든 상관없어요.
90이 돼도요, 익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면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언제 그래서 너 나이 많이 먹었다는 게 절대로 자랑이 아니다. 우리는 떫은 과일에서 익어가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부분이에요. 노후 대책을요, 익어가게끔 내가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러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자, 2번, 우리 이경희 대표님. 삶이 계속 좋아진다면 눈 감는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된다. 어떤 의미인가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치 변경 잘 익어가야 되는데 꾸준히 매일같이 성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에 충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신우일신이요.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얘기거든요. 일신우일신. 하루하루가 세워지면요. 우리가 눈 감을 때는요. 정상에서 딱 죽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낭떠러지에서 그냥 굴러 떨어져가지고 그냥 처참한 죽음이 아니고 난 그래도 인생을 행복하게 여태까지 살았어. 매일매일이 한 발자국 정상을 향해서 내가 이제 정상에서 내가 이제 다르게 삶이 시작되겠네. 딱 하는 순간에 참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자, 백종태 박사님 3번. 3번 읽어보세요. 한번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인간관계를 정리정돈한다.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인간관계는 전부 홀로가 아니고 다 어우러져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모든 개체들은 다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울림 그리고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요즘 느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마이너스 기운에 가지고 괜히 기분이 찝찝하고 이렇게 이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는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냥 찝찝하고 막 그냥 에너지가 이상한 에너지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는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돼요. 와이프가 그런다고 와이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해되시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기에도 시간이 우리가 모자라요. 좋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고 나쁜 에너지가 나한테 자꾸 오는 사람은요, 관계를 정리정돈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리정돈하는 걸요, 집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부분만 정리정돈하는 게 아니고, 집안에 정리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딱 이렇게 손에 쥐었을 적에 가슴이 떨리지 않는 건 버려야 돼요. 1년, 2년, 3년 동안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지 않고 그랬다는 거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인간관계도요. 그 부분에 좋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르는데 그 에너지가 꼭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불평불만하고 욕만 하고 바른 행동하지 않는 바른 말을 하지 않는 바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뭐 했어요? 바른 생각하지 않고 바른 말하지 않고 바른 행동하지 않는 사람,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큰 남 씹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요, 자기가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지고 자기가 에너지가 상쇄돼가지고 마이너스 에너지로 흘러요. 그리고 정도는요, 그 남겨진 좋은 에너지 부분을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탁탁탁탁 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놓는 걸 정돈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의 맥시멈이 그 영국의 과학자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해보니까 150명이 맥스래요. 저도 해보니까 기술독립군이 한 1000명이 넘어요. 여기 우리 지금 카톡방에 써 있고, 뭐, 우리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1000명이 넘는데, 결국 이게 손에 잡히고 내가 같이 아침에 기도를 하는 부분들은 216명이에요.
108번 두 번 하니까 예, 216명이더라고요. 이경희 대표님도 제가 아침마다 기도해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150명 정도 이하 요 정도 수준이에요. 너무나 많이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이제는 없어요. 그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노후에 뭔가 익어가게끔 하려고 그러면 150명 선에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인간관계를 정리정돈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재우 대표님 4번 해보세요. 김재우 대표님 잠시 또 저기 나가셨네요. 자, 우리 김광석 박사님 4번 네, 영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균형이 잡힌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영혼육 삼일체를 자기 구제를 하면 세상도 바뀐다. 이 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듣고서 이 얘기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사람이 하나의 그 작은 네. 소우주일 텐데, 네. 이게 사람인 경우에 이제 영, 정신적인, 육체적인 실물도 있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정신적 부분이 95%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균형이 잡혀야 합해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예, 맞아요. 우리는 전부 다요. 여기 마음과 몸, 요 얘기만 가져요. 우리 영에 대한 얘기를 거의 생각을 안 해요. 하느님의 그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고 하느님이 내 심장에 지금 와 있어요. 내가 붓다예요. 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단절된 상태로 사람들이 거의 살아요. 그 다음에 혼과 육도요. 이 부분 정신줄 놓고서 서로 따로 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세고 셌어요. 이거를 삼위일체로 한 개로 만드는 연습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 구제를 해야 돼요. 자기 구제를 해야 돼요. 누구 남 구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구제가 되면요. 세상도 구제를 하게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노후 대책 2번. 김재유 대표님. 저기 갔네.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말씀 한번 하실 수 있으세요? 해외 출장 중이신데 한번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은, 자, 5번 누가 한번 하실까? 손 한번 들어보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5번. 자, 이진호 박사님. 자신의 가치와 잠재 능력을 알고 발휘하도록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가족과 주위에 보여준다. 솔선수범과 등 보이기. 예.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건 자, 본인이 느끼시기에. 아, 이렇게 해야지 따르지. 뭐, 그렇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요즘에? 그래요. 시켜서 안 돼요. 자기 자식들이요, 아들, 딸이요, 시킨다고 안 됩니다. 그냥 등 보이고 뚜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아들을 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머니를 솔선수범해서 3년간 딱 하는 걸 자기는 눈으로 봤거든. 아버지 믿어요. 왜? 그럼 그게 문화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게 잠재 능력. 우리 인간 자체가 얼마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한번 할 거예요. 자, 6번. 우리 차석근 대표는 해외에 계신데 한번 6번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말이 안 들려요. 말이 안 들리네요. 말이 잘 안, 안 들립니까? 예, 지금 말이 끊어지는데. 지금 통과 그러면, 제 말 안 들리세요? 지금 들리는데 말이 끊어져요, 자꾸. 자, 6번 한번 말씀 읽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통과. 자, 자, 6번 한번 해보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6번 한번, 제 말 안 들리세요? 지금 들려요.
얘기해 보세요. 6번. 제가 할게요. 예, 좋아요. 김재유 대표. 오픈마인드로 공감적, 경청과 긍정적 질문으로 스스로 답을 찾도록 주변 분들께 코칭한다. 네.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요걸 딱 발표하고 나서 어떤 의미이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몰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방금 앉아갖고. 자, 이제 써야 될 그 도구들이 있어요. 오픈 마인드는 심장이에요. 하트. 그다음 공감적 경청 이거는 뭐예요? 귀예요. 마음과 이런 부분이 같이 필요해요. 질문은 뭐예요? 입으로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가지고 코칭과 나름대로 교육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코칭은 가이드에 대한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예, 티칭은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요. 티칭하는 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코칭은요,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알도록 자꾸 이렇게 유도해서 얘기를 해주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읽고서 제가 그냥 쓰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이게 성과가 안 나와요. 한 개 한 개씩 읽어보고 나서요, 거기에 따른 자기 의견을 하는 순간에 자기가 이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코칭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굉장히 앞으로 이 시대에 코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7번 한번 하실 분, 어느 분이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신 분이 또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제가 할게요.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두표 대표님, 예,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진정한 휴식을 취한다. 어떤 의미세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밤에 몰입해가지고 하는 그 업무 스타일이라가지고 이거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이 재충전이라고 하면 마음의 여유, 음, 경제적 여유, 음, 그렇죠, 정신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음, 늘 긴장감과 절박함에 살다 보니까 이게 네, 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들 농구 데려주고 잠시 벤치 옆에 앉아 있는데요. 이것도 한순간에 재충전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몸과 그 일본의 그 작가 유명한 하루키 있죠? 네, 1번 하루키가 작가. 있는데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탁 해가지고 12시까지요. 글을 쓴대요. 근데 글을 잘 쓰든지 못 쓰든지 간에 12시 되면 딱 손을 놓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완전히 이 부분을 휴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체력과 이런 부분이 나와서 끊임없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된 거예요. 자기도 어릴 적에 젊었었을 때 돈의 그 부분을 굉장히 고통을 받았대요. 그래서 뭘 하냐면 12시까지는요, 엄청나게 집중해가지고 잘 쓰든 못 쓰든, 어느 때는 글이 잘 쓰여지고, 어느 때는 잘 쓰여진다고 해서 시간을 오버해가지고 막 더 나가지 않고요. 못 쓴다고 그래가지고 더 중간에 나가지 않고, 어쨌든 간에 12시까지 집중해가지고 글 쓰는 연습이 체계화되니까, 그리고 오후에는 운동과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진정한 휴식을 하니까 이게 장기적인 자기 몸과 이런 부분이 잡혀지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자, 8번 한번 해보실 분. 우리 김광석 박사님 아까 손 들었다가, 예. 유머와 포용력과 지혜로 매력이 넘쳐 누구나 끌리도록 한다. 이 말 자체는 그 사람이 갖춰야 될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쉽지 않지만 노력을 해서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매력이라는 걸 요즘에 캐피탈, 자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돈만이 자본이 아니에요. 매력 자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매력에 대한 얘기가 어떤 사람한테 가면 참 재밌어요. 그냥 입이 야, 참 재밌게 얘기하네. 야, 저 사람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뭐 좀 잘못해도요. 그냥 이렇게 안아줄 바다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뭘 꼭 좀 배워. 아, 맞아. 내가 그때 이런 부분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한마디에 내가 뭔가 좀 바뀌어질 수 있는 이건 매력 자본이 있어요. 뭔가 만나고 싶어요. 이게 꼭 남자 여자가 연애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인데도 뭔가 매력이 끌러가지고 이 자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노후 대책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환영이 된다. 자, 이제 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영혼육 아까가 따로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육을 삼위일체는 사용설명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장표 중에 하나예요. 왜? 인생 연료증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관점 이동에 대한 얘기. 관점 이동 한번 읽어보실 분. 관점 이동을 한번 읽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관점 이동, 예. how, 존재하고 살아가나, 공기, 햇빛, 물, 음식, 인연 등 나 아닌 것 덕분에 살았다. 향후에도 덕분에 잘 될 것이다. 덕분 철학. 자,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얘기, 1번에 대한 얘기가 얘기를 저렇게 하니까 처음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요 페이지를. 마음 공부 1번 이걸 같이 마저 읽어보세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이 후인지, 누구인지. 우리, 네. 우리 공부는 언제나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쉽지 않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이 세상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알면 지구에 온 이유도 알 수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면 나는 how, 존재하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한다. 관점 이동, 쉽다. 나는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하늘, 땅, 사람들 모두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 나는 나 아닌 것 덕분에 살아간다. 나와 나 아닌 것이 연관되어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항상 고마움이 솟구쳐 올라와서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뭘 주지 하면서 살아간다. 뭘 주지 하면 나는 존재 자체로 충분함으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분이다. 자, 느낌 주세요. 절대 관점 진리고, 네? 절대 진리고, 결코 자신은 자신만이 아닌 덕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닫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뭘 주지라는 선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예. 제가 아까 이 부분에 관점 이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다시 한 줄로 써놓은 이 부분에 관점이라는 one word로 얘기해 놓은 얘기를 아까 one 페이지로 풀어놓은 얘기가 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아까 이제 요 얘기가 쭉 있을 거예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읽어보고서 논리적으로 얘기가 되네? 그러면 다시 요거를 읽어보면서 이 얘기를 머릿속에, 아, 내가 관점 이동해야 되겠네. 뭘 해야 돼요? 천동설에서, 아, 지구가 태양을 도내라고 관점 이동이 되는 순간 뭐가 됐어요? 근대 과학이 시작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자, 불생불멸, 전지전능, 존재충만, 영혼육에 대한 얘기를 아까 마음 공부에 이어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 부분을. 자,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얘기예요. 마음 공부라는 얘기는요. 마음 공부만 자기 부지하는 거예요. 자, 모든 생명체가 영원하게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는 만사형통. 우리의 지금 목표가 이거잖아요. 자기 구제가 우선 완성돼야 돼요.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돼요. 자기 구제가 되면요. 노인 대책이 저절로 돼요. 자기 구제가 되면요. 풍요로워요. 자기 구제가 되면요. 행복해요. 자기 구제가 되면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자기 구제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뭐야? How? 자기 존재를 아는 방법이 뭐야? 자기 구제를 위해서 자기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 존재라는 게 내가 누군가를 아는데 수많은 여태까지 철학자들과 철학과 학생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죽을 때까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who am I? 내가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로 질문을 바꿔보는 순간에
이거 쉽게 얘기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사유와 사유 없이 하는 부분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사유하는 건요, 머릿속으로 이 부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공기, 물, 주의 덕분에 사네? 요게 뭐냐면, 아까 드렸었던 요거예요. 요거를 잘 읽어보면은,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요. 맞네. 그러면 이 부분이 자기 구제를 위한 뭔가 생각이 관점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는 사유가 없이 한 방에 이 부분을 자기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메인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이. 사유 없이, 여기는 사유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사유가 없이 분별하지 않는 상태. 여기선 분별을 했어요. 여기 분별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는 지혜. 이거를 무분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에서 나오는 그 반야라는 의미가요. 분별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지혜. 요게 반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라밀이라는 얘기는요. 바램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아까 대원, 원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또 나름대로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대원은요. 임의에 대한 부분이 나에 대한 대원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런 부분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아주 긍정적인 바람이에요. 나에 대한 바람이 삼독, 덕내고 어리석고 내 욕심만이 아닌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바람에 대한 그랬을 때 바람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반야바라밀이 됩니다. 이렇게 반야말이 되면 이제 대각성불이라고 그래요. 크게 깨우침을 가지고 성불, 붓다가 대도다.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이거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생각 이전에 텅 빈 공간을 만나야 돼요. 자, 이렇게 허리 피고, 자, 허리를 한번, 손을 이렇게 밑으로 놓고, 허리를 한번 펴고, 창문을 닫고,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감으세요. 앞에 반짝반짝거리는 새카만 게 뭔가 보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새카만 게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새카만 게 보이나요? 최관용 박사님,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새카만 게 보이나요? 까맣지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눈 뜨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까만 상태에서 반짝반짝거리는 건 내 안에서 빛이 있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눈 안에서 눈빛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반짝거리는 게 새카만 상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이전에 텅 빈 공간을 만나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뭘로? 명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차석근 대표님이 지금 고수에 반열에 오르시는데 명상이 자기가 비침을 알아차리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의 심장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와서요. 그것이 눈을 통해서 눈빛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눈이 흐리멍덩한 사람들이 있고요. 눈이 흐리면서 빛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심장으로부터 빛 에너지가 눈을 통해서 상대한테 전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빛을 발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느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눈 감고서 지금 봤을 때 그분이 반짝거리던 분이 막 사라지고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되면 진짜 환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 뭐예요? 해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 있는 거예요. 구원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뭐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전지전능의 상태가 되고 이미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자신이 온전완전해서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부분 쪽까지가 연결. 요 얘기는 이따 마음 공부할 때 이제 하나씩 전부 제가 읽을 거예요. 이 부분으로 존재 자체로 내가 충분하다는 순간에 자기 구제가 딱 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요. 아, 내가 굉장히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나가 구제가 되니까 노인 대책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도 지금도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요 다음에 다시 설명이 자세한 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분별하잖아요. 이때는 부족해요. 돈이 없는데 지금 뭐 살아가려고 그러니 저 저금해 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맨날 부족해로 하니까 부족한 부분에 씨가 뿌려지니까 부족한 생각 아까 바른 말 바른 생각 바른 행동에 바른 생각이 아니고 맨날 부족해로 시작하고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해로 씨를 뿌리니까 부족해 저 피축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분별해서 충분해로 시작하면요.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선택하고 그 결과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이유가 있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연을 접붙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부분이 달라진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기 긍정하는 방법이 뭐 있냐? 여기 이제 요 긍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긍정하는 방법이요. 오죽하면 그렇겠냐? 이거는 그냥 마음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이런 수준까지 가기도 힘들죠. 근데 그래.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하겠냐? 그냥 혼이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혼이. 그런데 이 부분을요. 영이 이해라고 영이 육한테 바로 지시를 내는 영감이 바로 이렇게 내리는 수준 높은 최고수의 삶은요. 무심해서 한 생각 일으켜서 질문해서 야, 내가 전지전능하고 완전 부유한데 내가 뭘 주지? 하고 보답행하는 거예요. 보답행이 뭐예요? 알아주고, 풀어주고, 도와주고, 뭐 좀 있으면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게 뭘 주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의 메인 마음 공부, 노인 대책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자기 구제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깜깜한 부분이, 에, 만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깜깜한 부분이 만났을 때, 이게 진공이에요. 진짜로 텅 비었어요. 자기가 앉아가지고서 허리 피고 그냥 자기 존재를 바라보는 것만 해도 텅 비었고 거기에 진리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게 이렇게 명상하고 들어가다 보면요. 자기 존재에서 묘하게 뭐가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자기를 객관적 시각에서 삼자적 입장으로 자기를 바라보게끔 하면서 한 묘유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뭐예요? 영이고 빛이고 존재고 에너지고 하느님이고 하나님이고 물성이고 신성이고 알라요. 자기 종교라든가 자기 부분에 따라서 표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존재를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느낀다. 그걸 느껴야 돼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공찰학에서 뭐예요? 나는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 그 깜깜한 그 부분에서 내가 뭔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돼요. 이거는요, 아무리 100시간, 1000시간 강의를 해도 안 돼요. 자기가 1시간 느끼는 게 더 빨라요. 자, 아까 1번까지 했죠? 2번은 어느 분이 하실래요? 자, 2번 손 들고 한번 읽어보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한 걸 더 가슴 깊이 받아들이게 돼요. 2번 어느 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원자. 자원자. 2번. 네. 최현영 박사님. 살아계신 분의 손은 무엇이 있어 움직일까? 그것은 기운이 있어서 움직인다. 기운을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한다. 빛이라고도 말한다. 빛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고 땅에 넣어도 묻혀지지 않으니 영원하다. 영원한 나는 후인가? 기운이며 흐르는 에너지이며 빛이다. 빛은 다 보이니까 다 알 수 있고 에너지라 무엇이든지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전지전능한 능력자라고 한다. 자, 우리 최 박사님이 느끼는 코멘트 한번 해주세요. 크리스찬 입장에서 한번 하셔도 괜찮아요. 뭐 저는 뭐 양자역학 공부하고 있으니까 예, 예. 양자역학 입장에서 어, 결국 이 에너지가 또 파동이고 또 파동은 또 빛으로 또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예, 그런 그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좋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한 달 전에 이제 돌아가시 딱 한 달 됐는데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따뜻하게 그 몸에 온도가 있고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 부분이 왜 안 움직이지? 왜 안 움직이지? 기가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혼이 몸 밖에서 나가요. 혼의 무게가 35g 정도 된대요. 혼의 무게가 이게 과학적으로 지금 나온 얘기예요. 혼의 무게가 35g 정도 된답니다. 자, 에너지가 더 이상 돌아가신 우리 엄마 몸에서는 에너지가 흐르질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 살아있을 적에, 계실 적에, 그때는 누워만 계시지만 그 에너지가 통해서 몸이 따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에너지가 흐르니까 그 부분이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탄다는 게 에너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다 전지전능한 능력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안 쓸 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의 부분이에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존재로서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쓸 뿐이에요.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아까 드린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불생불멸에 대한 부분 요거 한번 최 박사님 마저 읽어보세요. 전지전능하고요. 읽어보세요. 불생불멸 죽은 분이 안 움직이는 이유 육의 기운 에너지가 없다. 아, 지수, 화풍, 원자로 가지만 혼의 에너지는 그대로 있다. 안 죽는다. 전지전능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가? 눈 감으면 깜깜한데 뭔가 보인다. 내 안에 광명의 빛이 존재하여 모두 비추고 다 알고 다 만든다. 제가 아까 무슨 얘기 드렸죠? 내 심장에서 에너지가 뛰면서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눈을 통해서 눈빛으로 나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육의 사용설명서, 지금 사용설명서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생불멸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죽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노인 대책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아.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셔. 지금 덕분 스쿨에 그냥 49제 하느라고 그냥 가 계셔.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같이 있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바로 옆에 계시네. 부처님이 바로 옆에 계시네. 이렇게 생각을 그럼 그분들의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네. 하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동설적인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이 자 다시 이제 또 원위치로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자 마음 공부 3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어느 분이 읽어보실래요? 손 드세요. 우리 자발적 제가 읽겠습니다. 네, 김재호 총장님. 영혼육 마음공부 3. 생각을 내려놓으면 텅 빈 공간을 만난다. 그것을 본래 자리라고 한다. 본래 자리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그 자리는 가능성이 무한하여 무엇이든지 다 나올 수 있고 이미 다 갖추어졌으니 존재 자체로 충만하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된다. 그 능력을 사용하려면 유심에 있어야 한다. 자, 어떤 느낌이신가요? 사람은 날 때부터 천재다. 또 그게 끝. 끝. 좋아요. 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아까 어디서 얘기를 드렸냐면은 여기서 얘기 드린 거예요. 여기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존재 자체로 충분해요. 자기 자체. 근데 그걸 모를 뿐이야. 이 부분을.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는 순간에 사람이 편해지고 얼굴이 펴지고 그 밝게 웃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요. 이런 부분 쪽에 자기가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이 자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존재 자체로 충만하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 우리 지금 교회 가면 계속 뭐 박수 치면서 밤새 우리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밤새 저걸 하고 그 3,000배 그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우리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왜 존재 자체로 충만해요? 자기 자신이 이 전체 세상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박수치고 밤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무심에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가능해집니다. 그 부분이 제가 어디서 얘기하면 뭐예요? 대원을 품고 무심에 있어야 돼요. 무심이 뭐예요?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크다 작다를 분별하지 않고 많다 적다를 분별하지 않고 그걸 있는 조체로 그냥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무심 상태로 이렇게 딱 가서 깜깜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요. 깜깜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요. 초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우리 리셋 한다고 그러죠. 디폴트 한다고 그러나요? 초기 상태로 가야 돼요. 자기 속에서 모든 걸 한참 집어넣고선요. 그러면 그게 안 풀려요. 요놈이, 고놈인지 고놈이 이놈인지 계속 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이 이전에 내려놓고 디폴트 상태에서 리세트를 딱 시켜놓으면요. 모든 부분이 다시 초기화되면서 이 부분이 얘기가 잡힙니다. 그러면 무심 상태에서 영감이 팍팍팍 올라와요. 그래서 무심 얘기를 이제 끌어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거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번째 거. 아니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해볼까요? 예, 이득표 대표님. 예, 예. 예, 핸드폰을 보니까 좀 짝간해갖고. 비슷한데. 저도 그래서 예. 못했어요. 나는 영혼 6, 삼중 구조로 태어났다. 영은 전체 힘으로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갖추고 있으니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영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보여준다. 혼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오히려 혼이 생각을 내려놓아 무심에 들어 영과 하나, 영 더하기 혼가 되면 전체가 나이니 존재 자체로 충분한 줄 알고 뭘 주지만 생각하면 영이 그렇게 하도록 보여준다. 6은 혼이 선택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역할을 한다. 혼이 결정을 바꾸지 않으면 6은 끝까지 해낸다. 혼이 무심해서 영을 받아 6이 행동에 옮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6은 밤사이에 안녕할 수도 있으나 0 더하기 혼 6 덕분에 빛나게 사용할 때 무한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야 한다. 의견 이상입니다. 의견을 한번 줘보세요. 이걸 보시고 느낌. 그게 처음에 기술독립군 1강 시작하실 때 네, 영혼욕을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다음에 영혼욕에 대한 균형과 그다음에 연결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 부분을 삼중구조로 지금 표시를 했고요. 서로 연결돼 있고 균형을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아주 잘 얘기하셨어요. 자, 좀 제가 이제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영혼육이 있는데요. 이게 영이 이렇게 있면요. 이 부분이 서로 따로 놀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거가 서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몸과 마음이 따로 놀고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혼육만 가지고 있고 영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요렇게 영혼육이 요렇게 우리가 같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많이 만듭시다. 그러면 뭐가 좋아져요? 영으로부터 영감이요 팍팍 육으로 내려와요. 이 부분이. 자, 다시 이제 한번 원위치로 다시 돌아가서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죠? 자, 영에 대한 얘기, 혼에 대한 얘기, 육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삼중구조예요. 영 자체가 이게 하느님이고 에너지고 기고 붓다고 알라고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이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존재 자체로 그냥 충분해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딱 보여줘요. 혼은 여러 가지 대안에서 바르게 판단하는 리더 역할,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혼이 생각을 내려놓아서 아까 디폴트 값으로 딱 가서 생각을 내려놓으면요. 무심에 들어서 영과 혼이 결혼해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전체가 나이니까 존재가 충분하고 뭘 주지 하고서 영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혼이 선택하는 행동을 역할을 하는데 혼은 결정받고 육은 끝까지 해요. 그래서 무심에서 영감받아서 행동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밤사이 안녕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음 공부해서 무한한 능력 마음껏 발휘해야 된다. 아까 나름대로 영혼육 삼위일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요거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영혼육 5번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5번을 읽어보세요. 우리 이두표 대표님. 영, 혼, 육 내려놓은 존재가 보게 진짜다. 진아가 영, 우주 그리고 육은 영감을 받아 행동만 하면 된다. 덕분에 사는 고마움의 보답햄 습관화. 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아까 그 완 페이지로 얘기한 얘기를
지금 one sentence, two sentence 드렸어요. 이해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예, 예. 예. 그걸 one word로 얘기한 게 0, 혼, 6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0 플러스 혼, 6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단에 쓴 거는 one word가 되면요. 여기에 들은 거는 one sentence가 되고요. 오늘 얘기한 부분은 one 페이지에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이미 이제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얘기가 되네. 그래서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가 여기까지 일단은 마음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 노인 대책이요. 한 방에 해결된다. 자, 마지막으로 마음 공부 5번째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느 분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음 공부 5번째 이진호 박사님 예. 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실룩실룩 거리는 게 보이는데요. 아니, 뭐, 다른 분이 할 수 있으면 기회를 드려야죠. 다른 분은 핸드폰을 지금 보는 부분 같아가지고 작게 보여서 지금 글씨가 안 보여서 우리 현미경 놓고 우리 이경희 대표님 보고 계세요. 돋보기 놓고. 자, 우리 이진호 박사님 마음 공부 5번. 영혼육 마음공부 5번째.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예, 악, 법은 알고 살아야 한다. 예, 악, 법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본인 노력과 주위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 줄을 알고 항상 고마움에 대한 감사, 보답의 예를 표현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사용하게 허용해주고 배출해준 것을 수용해준 지구에게 고마움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 말, 행동을 해야 한다. 하늘은 밤낮으로 돌아가며 보여준다. 밤은 어두움이 아니라 재충전이다. 하늘은 언젠가 다 좋아지게 도와주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항문 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입꼬리를 올려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움을 노래해야 한다. 땅은 시작이 끝이요, 씨앗이 열매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옥토를 만들어 씨를 심어만 놓으면 풍요를 누리게 된다. 이 얼마나 고맙고 신나며 살맛나는 세상인가. 땅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는 인연과보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네. 자, 코멘트.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천지인, 그 중에서 다시 인 중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유. 그래서 그러한 그 관점에서 각자는 하나의 별이다. 그 별이 별 속에 있는 인간 자체고 인간 자체는 하나의 영혼육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은 그 별의 깊이에 따라서 아니면 멀고 낮음에 따라서 계속 반짝이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아요. 예약법은 이건 유교 공자 쪽에서 나온 예약법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통해요. 저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공자님 쪽에서 얘기하는 거나 성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가면 다 통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 부분에 대한 부분에 생각, 말, 행동. 아까 맨 처음에 이 얘기했죠. 8정도에서 그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명을 하기 위한 부분에 정어, 정업, 정명 이렇게 그 얘기했을 때 바른 이 부분을 하는 게 예의예요. 꼭 얘기하면 꼭 입에다 욕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입에 꼭 불평불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니다. 악은 이렇게 하면 엄마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러니까 고마움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고맙냐. 그 다음에 모든 게 인연과 법칙으로 돌아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마음 공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이제 이쪽 얘기를 오늘 좀 하는 걸 구체화시키느라고 좀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을 좀 나중에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은, 제가 오늘 사용 설명서를 one word, one sentence, one page로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학습하실 수 있도록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이 11시가 다 돼서 피드백은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은 반드시 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이 우리 후배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박수와 함께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